안녕하세요. 이브스입니다. 오늘은 수능 독해 유형들 중에서 FM식으로 반드시 추천드리는 풀이법에 따라서 풀어야 효율이 극대화되는 유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수능 독해는 총 몇 개의 유형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19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을 크게 해석을 쓱 하면서 각자의 방법으로 스무스하게 풀 수 있는 유형, 그리고 반드시 각종 강의나 책, 해설지에서 권유하는 방식을 FM처럼 따라야 하는 유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FM을 따랐을 때 조금 더 빠르고 정확도를 높게 맞출 수 있는 유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법, 어휘, 흐름, 순서, 삽입, 요약, 총 이 6개의 문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들을 FM식으로 따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도 높아질 거고 정확도도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 어휘입니다. 얘는 빈칸이고요. 얘는 어휘 유형이에요. 이렇게 두 유형은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짧은 빈칸이 여기에 그냥 이렇게 5개 정도 있는 거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접근법은 정말로 다릅니다. 사실 이 빈칸 유형의 경우에는 전체 내용을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서 이 빈칸에 들어갈 답을 골라야 해요. 하지만 이와 달리 어휘 유형은 가장 큰 주제만 잡는다면 이 선지 한 요 정도, 앞문장과 뒷문장 정도만 파악을 해도 충분히 맞는지 틀렸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글 앞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문제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접근법이에요. 만약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이 선지들 어쩌면 확인을 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풀이 방식은 30번대에 있는 그 어휘 문제뿐만 아니라 두지문 복합 문제에 나오는 42번 유형에서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단순히 길이만 조금 더 길어졌을 뿐 접근 방법은 동일합니다. 한번 어휘 유형을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예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2020년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고2 문제입니다. Sudden success or winnings. 이런 갑작스러운 성공 또는 상금은 can be very dangerous. 아주 위험할 수 있다. Neurologically. 자, 신경학적으로 chemicals are released in the brain. 자, 요 chemical, 화학물질들은 뇌에서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 화학물질들 어떤 걸까요? 괄호를 쳐볼게요. That give a powerful burst of excitement and energy. 아주 이런 폭발적인 excitement랑 에너지를 준다고 합니다. 뭐로 이어지면서 leading to the desire to repeat this experiment. 이 경험 뭘까요? 바로 그 갑작스러운 성공이나 상금을 반복하고자 하는 욕구로 이어지면서 라고 나왔습니다. 우린 이 한 문장 두 문장만 읽었음에도 1번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excitement랑 에너지가 막 터져 나왔어요. 그럼 이 경험 긍정적이겠죠,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반복하고 싶은 것은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 문장 한 문장만 더 읽으면 조금 더 확실하게 이 선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어서 볼게요. It can be the start. 이것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뭐에 대한 시작? Of any kind of addiction or manic behavior. 어떤 종류의 중독 또는 광적인 행동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중독은 뭐예요? 중독은 이걸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계속해서 반복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가 되겠죠? 계속 하고 싶다. 그러면 앞에 나왔던 이 repeat랑 addiction이랑 이어지겠죠. 따라서 1번은 틀린 선지가 아닙니다. 그럼 2번도 계속 읽어볼게요. Also, 또한 when gains come quickly. 자, gains, 이런 이득이 빠르게 얻어질 때 we tend to lose sight.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무엇을 보지 못할까요? Of basic wisdom. 기본적인 지혜를 보지 못하는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뒤에 따르는 that은 동격절 접속사가 되겠는데요. 어떤 의미냐? The true success, 이런 진정한 성공이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hard work, 노력을 통해서만 얻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글에서 계속해서 갑작스러운 이득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지만 우리는 이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부작용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2번도 올바른 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린 지금까지 1번과 2번을 어떻게 파악했냐? 앞뒤 한 문장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문장 정도만 읽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선지를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었어요. 전체 글을 모두 포괄하고 담지 않아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힌트만으로도 충분히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3번 선지도 한번 볼게요. We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role. 여기 take into account라는 표현은 고려한다는 뜻이겠죠? 우리는 이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다. 근데 어떤 역할일까요? That luck plays in such hard-earned gains. 이런 운이라는 것이 그러한 어렵게 얻어진 이득에서 행하는 그런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such에 주목을 해볼 건데요. such라는 것은 그러한, 그처럼 이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나왔던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형용사처럼 활용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gain이라는 거, 우리 어렵게 얻어졌나요? 아니죠. 우린 계속해서 갑작스럽게 얻어진 그런 게인에 대한 위험성 요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진정한 성공, 운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얻어진 이익이 여기에 나와서 우리는 그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연결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3번을 골라야겠죠. 3번을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이런 뜻을 가진 sudden 같은 걸로 바꾸는 것이 훨씬 낫겠죠. 이렇게 답 3번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굳이 끝까지 읽지 않아도 이렇게 근처에 있는 이 문장만으로도 충분히 힌트를 얻고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해본다면 어휘 유형의 문제풀이 FM식 방식은 숲이 아닌 나무를 보기, 등잔 밑이 어둡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어법입니다. 사실 어법은 길게 말씀드릴 것이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너가 얼마나 그 문법 공식을, 문법 지식을 잘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 문법 공식을 FM식으로 가져가야지만 풀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여기 이게 아니라 그냥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느낌이 그래 라고 하면서 푸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게 점수를 맞출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각 선지들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어법도 신경을 써주세요. 물론 어법이 노베이스고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어법의 다른 부분들에 대한 역량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라면 독해를 위한 필수 실전 문법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주세요. 그 부분들부터 확실하게 잡혀도 실전 독해는 물론 어법 유형 풀이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수능이 좋아하는 문법 요인들은 비슷하거든요. 수능 문법 빈출 유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사 형태, 접속사 대수로 시작하는 절,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그리고 ly가 붙어있는 부사, 마지막으로 대신해주는 대명사랑 대동사, 이것들이 정말 잘 나오고요. 확실하게 잡아만 두면 어법 유형은 물론 전반적인 독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각 유형들에 대한 간단한 공부 방법은 위에 있는 영상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16년 6월 고2 모의고사에 나왔던 어법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요. 어법도 사실은 전반적인 글을 다 읽는 것도 중요해요. 1번이 여기에 있다고 이 문장만 보는 거는 가끔씩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용상 흐름에 따라서 이런 내용적인 요인들도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어법 유형을 풀 때도 아무리 1번 선지가 여기 문장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읽어나가는 습관을 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읽어나갈 거라고 믿고 이번 영상에서는 최대한 선지 문장 위주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지 볼게요. These conditions, 이러한 상황들은 may be purely functional, 순전히 기능적이다. In nature, 본질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자, ly가 붙은 곳에 이렇게 1번이 되어 있네요. 얘는 부사죠. 부사가 나올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보어 자리인지 아닌지. 부사는 보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혹은 두 번째 가능한 상황은 얘가 수식을 누구를 해주고 있는지를 물어보는데요. 이번에는 이 2번 유형에 해당되겠습니다. 얘를 수식해주고 있죠? 이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다음 2번을 볼게요. In any case, 어떤 경우든 이것은 추정된다. 여기부터가 이제 진주어가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주어인 거예요. That the existing set of conditions, 이 기존 상황이 is much less satisfactory, 훨씬 덜 만족스럽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여기 much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much는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냐? 바로 이 비교급을 수식해 줄 수 있습니다. less는 little의 비교급으로 much의 수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대상이죠. 따라서 2번도 맞는 선지입니다. 다음으로 3번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일 텐데요. The initial phase of any design process. 모든 디자인 과정의 요 첫 단계는 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The recognition of a problematic condition. 바로 이것에 대한 인식. 그리고 두 번째, the decision to find a solution to it.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그런 decision, 결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첫 번째 단계는 이것과 이것이 되겠다. 이런 글이겠죠? 여기선 지금 to find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이러한 decision이라고 우리 형용사적 수식을 해주고 있죠. 투부정사는 형용사처럼 활용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도 맞는 선지예요. 자, 다음은 4번을 볼 건데요. 4번의 선지를 딱 보아하니까 앞에 지금 and가 나와 있죠? 이 말은 무조건 무엇이냐? 병렬입니다. 앞에 무언가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어서 콜렉팅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1번을 찾아서 형태를 동일하게 유지시켜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 문장을 읽어볼게요. A designer, 디자이너는 must first document, 먼저 처음 기록해야 된다. 무엇을? The existing conditions of a problem. 이 문제에 현존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인식해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collecting relevant data to be analyzed. 그리고 이 분석될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문맥상으로 맞겠죠. 그럼 과연 이 4번은 누구랑 연결되는 것이 맞나요? 바로 must first document 그리고 must collect가 맞는 형태이지 않을까요? 여기 지금 동사 원형이 왔잖아요. 때문에 4번 자리에서도 동사 원형으로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4번 답은 굉장히 자주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유형 중 하나예요. 병렬이 나온다. 뭔가 이 앞에 and 또는 but 같은 이런 연결사들이 붙는다. 그러면은 바로 앞에서 누구랑 짝이 지어지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법 유형도 봤는데요. 한 줄로 다시 요약을 한다면 어법 유형의 문제풀이 FM식 방식은 정확한 문법적 지식, 공식을 바탕으로 한 각각의 선지 따져보기입니다. 참고로 이 유형은 해설지를 세세하게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안목이 확실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순서입니다. 순서 유형은 우리가 흔히 킬러 유형이라고 또 부르는 그런 유형들 중 하나죠. 하지만 사실 순서 유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그널만 잘 익혀도 생각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양한 시그널을 통한 FM식 접근이 가능하고 이건 각 글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겁니다. 하지만 있다면 바로 사용해야 하는 그 시그널 총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연결사, 대명사, 지시형용사, 정관사, 새로운 개념에 대한 소개, 그리고 내용의 흐름 전환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 연결사입니다. 연결사는 글의 흐름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연결사를 기점으로 그 뒤부터의 내용이 완전히 역접이 될 수도 같은 하위 카테고리 내에서 두 번째 내용이 추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접의 연결사 막 however, but, yet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온다. 그러면은 앞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와야 합니다. 근데 막 얘랑 굉장히 동일한 무드, 동일한 주제의 내용이 여기에 이어진다? 그러면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문단을 찾아서 붙여주세요. 다음은 두 번째 시그널, 대명사, 지시형용사, 정관사인데요. 이 3가지는 모두 앞에서 언급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에 대한 가장 큰 열쇠고리가 되는 그런 시그널입니다. 대명사 아시죠? that, it에 해당하는 이거 저거입니다. 만약에 글에 이것들이 등장한다.
그러면 앞에서 가리키는 대상을 반드시 찾아주세요. 그리고 그걸 다시 대입해서 해석을 해 나아갔을 때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는지를 중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 지시 형용사예요. 얘네들은 this 무엇, these 무엇, that 무엇, 그리고 those 무엇 이렇게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것들인데요. 해석하면 이 차, 저 소년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명사 앞에 얘네가 붙는다면 그 명사는 반드시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these numbers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문단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박스에서는 이 숫자랑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 이 문단은 박스 뒤에 절대 나올 수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정관사는요. 더입니다. 더도 사실은 이 지시형용사랑 굉장히 유사해요. 처음 보는 개념인데 갑자기 the apple이라고 얘기를 했다. 전 지금까지 사과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더가 붙어 있으면은 이것은 초면이 아니란 뜻입니다. 올바른 순서에 오지 않은 그런 문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시 형용사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다음은 세 번째 시그널, 바로 새로운 개념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건 두 번째 시그널과도 유의미하게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막 어떤 개념과 관련된 이야기를 막 나열을 했는데 뜬금없이 뒤늦게 근데 그거는 이러한 뜻을 가진 개념이야 라고 뜬금없이 소개를 한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가 기대하는 올바른 흐름에 어긋나겠죠. 개념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일반적인 순서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바로 이 예시로 한번 간단하게 적용을 해볼게요. 박스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인들은 두 가지 매우 다른 사고 방식을 설명하곤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로고스랑 미토스라는 처음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나왔는데요. 박스에서는 먼저 이 로고스에 대한 설명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미토스가 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A를 대충 보면은 이미 미토스가 로고스랑 같이 활용이 되고 있죠? 우리는 미토스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B를 볼게요. B에서는 지금 미토스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지칭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미토스는 바로 꿈, 스토리텔링, 그리고 심볼의 세계를 지칭한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정의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미토스가 이미 활용되어 버린 A, 그리고 미토스를 처음으로 정의를 내린 B를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아직 C에서 어떤 내용이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B가 A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라는 것은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사이 어딘가에 C가 들어가겠지만 이 두 개의 순서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큰 힌트를 얻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시그널은 바로 내용의 흐름 전환인데요. 이번 시그널은 첫 번째 시그널 연결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수능의 글 대다수는 단점들을 막 나열하다가 갑자기 장점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단점, 장점뿐만이 아니라 이로운 점에서 해로운 점 넘어갈 때, 혹은 이걸 적용했을 때의 효과, 작용을 얘기하다가 적용했을 때 주의할 점으로 넘어갈 때에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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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라는 흐름은 절대 없고요. 반드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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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싫어 이런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순서 유형의 4가지 시그널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물론 이 한 글에서 모든 시그널들이 다 발견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왔다? 그러면 최대한 활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2020년 3월 고2 모의고사 기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Habits create the foundation for mastery. 이 습관이라는 것은 mastery, 숙달의 토대를 만든다. 딱 봐도 지금 습관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체스에서 It is only after the basic movement of the pieces have become automatic. 오직 이런 기본적인 movement, 움직임들이 자동적으로 된 이후에만이다. 자, 무엇이 그럴까요? 바로 that 이하입니다. That the player can focus on the next level of the game. 바로 이 플레이어가 게임의 넥스트 레벨에 포커스 on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움직임만큼은 자동적이 되어야지만 다음 단계로 여유롭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겠죠? Each chunk of information that is memorized. 암기된 이런 각각의 정보 덩어리들은 opens up the mental space for more effortable thinking. 더 노력이 필요한 사고
를 위한 이런 멘탈 스페이스를 더욱더 열어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박스에서는 결국 습관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훨씬 더 여유를 가져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A를 볼게요. You fall into mindless repetition. 너는 이런 무의식적인 반복에 빠져든다. 자, 아직 좋은지 나쁜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약간 묘하게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It becomes easier. 이것은 쉬워진다. 자, 이것은 뭘까요? 뒤에 진주어가 나옵니다. To let mistakes slide. 바로 이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자,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분명 단점이에요. 이렇게 A에서는 뭔가 습관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박스 뒤에 A가 바로 붙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 둘 사이에서는 반드시 역접의 연결사가 와야 하는데 A 앞에 그런 것이 없죠? 따라서 A는 처음으로 올 수가 없어. 그럼 이어서 B를 보겠습니다. B 처음부터 이렇게 역접의 연결사가 나와 있죠? 과연 이 B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같이 볼게요. However, the benefits of habit come at a cost. 바로 이 습관의 장점은 대가가 따른다. 자,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역접이었던 걸까요? 장점을 얘기하다가 하지만 단점을 이제 얘기할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하는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읽어보지 않아도 B 뒤에는 단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박스랑 A, B만 봤는데 우리 한번 경우의 수를 따져볼게요. 박스는 장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A는 단점, 그리고 B도 단점이지만 단점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순서는 바로 이 B가 오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C를 읽어보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C가 장점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B 앞에 박스 뒤에 오는 것이 맞을 거고요. C가 단점을 의미한다면 여기 B 뒤 혹은 A 뒤에 오는 것이 맞겠지만 이 둘 중 뭐가 올지는 우리가 또 한 번 다시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의 수를 가진 채 C를 같이 읽어볼게요. This is true for anything you attempt. 이것은 너가 시도하는 그 어떤 것에서도 맞게 해당이 된다. When you know the simple movements so well. 너가 이런 기본적인 간단한 움직임들을 너무 잘 안다면 근데 뭐 할 만큼 잘 알아요? That you can perform them without thinking. 생각도 하지 않고 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안다면 You are free to pay attention to more advanced detail. 너는 이걸 좀 더 잘 집중해서 할 수 있다.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Habits are the backbone. 이런 습관은 중추이다. 뭐에 대한 중추? Of any pursuit of excellence. 그 어떤 탁월함을 추구할 때도 자, 딱 보아하니까 C에서는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자연스럽게 C, B, A가 올바른 순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줄 요약을 해볼게요. 순서 유형의 문제풀이 FM식 방식은 시그널 등장 시 최대한 활용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3가지 유형에 대한 FM식 접근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